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에 대한 걸 놓치는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 일로 하여금 정말 선량하게, 정말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그 기부 문화까지 모두 다시 응축될까봐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혹시 유가족분이 이 영상을 보실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였습니다. 암의 종양이 있어서 많은 수술을 했고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천사 같은 아이였을 겁니다. 마음도 착하고 굉장히 순수한 그런 아이가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리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 그 아이를 옆에서 늘 함께 해줬고 늘 보살펴줬던 그런 착한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착하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범행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악마들 뿐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편으로 같이 올라갔지만 사실 이건 미스테리라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기도 조금 과분한 처사인 것 같긴 하지만 한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여러분들에게 다 폭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컨텐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마에 대한 개인 신상 및 그리고 전화번호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오픈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상정보 공개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상에 본인이 모두 다 보라고 남긴 글이기도 합니다. 저는 법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에게 법적인 부분에 잣대로서 들인다면 저는 사형도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컨텐츠를 저는 어제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그냥 일종의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추악한 면모들을 하나씩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금니 아빠, 아니요, 어금니 악마에 대한 저희 추악한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여러분들과 러시아 식인부부 사건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라고 모두가 같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것과 비슷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이제 크게 나눠서 한 이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 첫째, 이 사건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은 건 뭐냐면 가장 화목했던 가정이라고 생각한, 되게 힘든 환경이지만 굉장히 화목한 가정으로 열심히 살려고 우리 모두 앞에 노출되었던 그 가족의 가장 비참한 일종의 종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살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건 이따 한번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렇게 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끔찍한 마지막 비관적인 이야기는 악마와 그리고 그 자식이 같이 공범이 되어서 그 아이의 친구를 그렇게 잔인하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가장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납득도 안 가고 정말 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씩 얘기를 보면서 진행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악의적이었고 얼마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고 얼마만큼 이용해 먹었는지 그 이야기를 또 오늘 다 한번 낱낱이 밝혀보려고 합니다. 아마 당신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기 힘드시겠죠. 당신은 그거 안에서 나올 리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당신이 핸드폰이 2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몇 대가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당신의 핸드폰 번호는 2개입니다. 당신은 그 핸드폰 번호를 특정 시기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특이할 정도로 많은 후원자 카페를 다 열었습니다. 후원자 카페를 모두 다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동정심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동정심의 글을 올리면서까지,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된 그날까지도 당신은 특정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동차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썼는지, 정말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그렇게 부유하게 생활을 했다면 왜 도대체 아내분은 자살을 하신 건지, 저는 이 오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한 퍼즐 조각을 한번 하나씩 맞춰보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조사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명명백백 밝히고 현명하신 판사분께서 적절한 처사를 내릴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앞서서 정말 이 사람의 거짓말이 어디까지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긴급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싫고 혹은 이분의 친인척, 관계자시거나 하시면 제 영상을 어떻게든 내리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수익 창출을 하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수익 창출 없이, 광고 없이 올릴 것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10만, 100만이 찍히든 저에게 어떠한 수입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보만 전달한 부분이라 저에게 혹시 무언가 소송을 걸고 싶다면 명예훼손으로 거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대 백악종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대 백악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전 세계 딱 5만 명입니다. 5만 명만이 걸린 굉장히 희귀한 질병으로 되어 있고, 언론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땅 안에는 딱 둘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날 이 악마 이영학과 이 사람의 딸입니다. 이 둘만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따님에 대한 건 아직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및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백악종에 대해서 아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생소하게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잇몸과 치아의 뿌리에 뭔가 백악질에 뭔가 이상한 종양이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종양이 계속해서 자라서 이제 모든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희귀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성종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어금니 아빠라고 불린 이유가 있어요. 어금니 아빠. 아직은 이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최초에 이분이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이 이영학과 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2000년대 초중반 당시에 KBS, MBC, SBS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와서 이 사연이 다 전달이 됩니다. 2005년 11월 9일 화재 집중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연에 나오게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주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당연히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 열심히 사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픈 와중에서도 웃고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살려는 그 노력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질병, 정말 어쩌면 그 천사 같은 아이에게
어쩌면 이 천사 같은 아빠에게 라는 명칭을 붙여주며 어금니 아빠, 어금니 하나만을 남은 치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하나로 어금니 아빠라는 별칭과 함께 책도 내게 만들고 많은 후원금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애를 낳으신 거예요? 아이가 유전이 되는데 왜 아이를 낳으셨죠?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안 그래도 자기가 이게 병이 좀 있다 보니까 유전병이 있는 게 아닌가, 유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사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의사가 이건 유전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그 말만 믿고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거대 백악종이 나타나서 유전질환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실제 나이를 잠깐 보게 되면 그 딸과 어머니의 나이의 관계에 좀 문제예요. 빼보면 어머니가, 실제 부인이 미성년자 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면 미성년자인 와이프를 의사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고 이거 유전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미성년자인 부인과 계획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과연 이해가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건 이해 안 갑니다. 미성년자와 계획 출산을 했다고요? 아니겠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이게 더 많았을 겁니다. 임신이 한 상태였고 아마 낳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거 유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낳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낳을 때부터 기형하거나 유전적인 질병이 있으면 합법적 낙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는 유전병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아이를 낳았다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16살 미성년자와 계획 출산을 했다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언론에 노출되고 국토대장정 이런 것도 떠나는 것도 있었고, 실제 외국에 한인타운까지 가서 춤을 추는 등 이제 부성애 같은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실제 자신의 질병까지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영학 씨는 여러 가지 질병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적장애 2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적장애 2급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갖고 있어서 그것도 어필을 하며 굉장히 살기 힘든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저도 진실이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천사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알고 보니 악마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 이분이라는 칭호는 떼겠습니다. 이 악마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말 지적장애가 있을 만큼 2급인 사람이 할 행동일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 명명백백 한번 밝혀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적장애 2급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적인지까지 하나씩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 어머니가 아내분이죠.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모 씨입니다. 아내 최모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다 밝혀진 바니까 얘기를 드리면 사실 되게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 부유하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산과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을 좀 많이 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집안에 무슨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자살했을 거 아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알려졌다라는 정황 정보에 몇 가지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영학이 실제 이 악마는 성기능 장애가 약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영학과 이영학의 을붓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을붓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는 정황까지 요즘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 학대라는 부분, 일종의 성폭행입니다. 일종의 성폭행 같은 것도 오랜 시간 당해서 실제로 시아버지를 고소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재판이 진행되는 증거 중에도 시아버지, 그러니까 을붓아버지랑 성관계를 했다라는 증거를 대라 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심한 말다툼 끝에 그렇게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 또 하나의 정황상이 나오고 있는 게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시켰다라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 영상까지 다 들통이 났다라는 정황 증거까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게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이미 공개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쩌면 진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확실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우리들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 하나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017년 9월 17일 본인이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소리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캔들이랑 다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아이고 사랑해. 많은 사람들은 초기에 마음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추악한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또라이 같은 새끼는 엄마가 좋아하겠지.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캔들. 여보 사랑해. 이 악마 새끼가 직접 지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 날짜는 2017년 9월 17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 악마는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자신의 딸이 무언가 하고 있는 율동 영상 하나, 그리고 지금부터 2주 전 아내라고 해서 우리 아내라는 영상으로 또 하나의 사진을 띄우고 영상을 또 하나 공개합니다. 유선아 사랑해. 악도 좀 많고 까면서 보자. 사랑해 여보. 아 사진에다 해야 되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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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27일 영상을 올린 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TV를 틀어놓고 그걸 앞에서
찍고 화면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화면에다가 뽀뽀를 하는 행위요. 이걸 과연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볼까요? 여러분은 이 행동이 지금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게는 후원해 주십시오 라는 명칭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올린 겁니다. 애써서 넌 참 예뻤어 말할 때마다 웃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사랑해. 굉장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 보여주고 싶은 부분, 감성팔이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회수도 아주 폭발적인 걸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조회수는 실질적으로는 원래 당시의 조회수는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갑자기 급격히 올라간 조회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부분을 너무 심할 정도로 어필을 하고 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시간적인 부분을 기억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올린 시간 9월 17일, 9월 27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어금니 악마의 이상한 흔적들이 하나씩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딸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같이 검찰 조사 중이고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은 좀 아끼겠습니다. 이 새끼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부터 한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에 대한 걸 하나씩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자신의 차를 판다라는 그것 하나.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뭔가 느낌이 조금 왔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저는 그 똑같은 글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찾았습니다. 이영아 2010년 9월 28일 핸드폰 번호 010 뒤에 보시면 다 보이실 겁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SM7 그랜드 카니발 얼마 전까지 어머니 차 타락한 등등 약 7대 이상을 거래했다 라는 얘기까지 뒤에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튜닝도 엄청나게 많이 한 차량입니다. 튜닝이 뭔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믿어요. 차량을 꾸민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하셨던 사람이십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몇 가지의 글을 더 찾아봤습니다. 글들이, 흔적들이 더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글의 흔적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26일 날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린 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조사해본 결과 이 사람은 총 이 사이트에 글을 이만큼 여차까지 날렸습니다. 2009년 5월 19일부터 2011년 3월 26일까지 이렇게 글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저는 뭐 차를 판매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핸드폰을 2개를 쓴다라는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아이디를 2개를 쓴다는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조회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추악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영학은 핸드폰을 한 대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를 쓰는 핸드폰입니다. 차는 바탕화면 에쿠스입니다. 뭐 진짜 에쿠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람이 올린 글들을 지금부터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고나라에 그동안 등재한 글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글들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2011년 4월 23일 아까 글이 2011년 초까지였죠. 그 시점부터 핸드폰 번호를 뭔가 바꿨거나 다시 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핸드폰을 많이 판매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의 다 판매글은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우디 A7이라는 차량에 디퓨저 및 튜닝 그릴 다수라는 제목으로 튜닝 제품들도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이 바로 2017년 5월 26일 날 올라온 글이기도 합니다. 의문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뭔가 살기 힘드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외제차를 소유한 적도 있고 BMW X1 차량도 소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차들을 이분이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누가 봐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신의 명의, 누나의 명의로 된 현대 에쿠스, 지인의 명의로 된 X1까지 전부 다 자신의 차처럼 끌고 다녔고 포드 토러스 차량도 본인이 갖고 있었고 SNS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영상들을 하나씩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이런 부분의 영상이죠. 자신을 양아라고 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관종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산적인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준 충격 첫 번째, 바로 재산적인 문제였죠.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연기를 하고 자신의 가족을 팔아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관종짓을 미친 듯이 하고 다녔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도 개탄할 일인데 이 악마가 붙잡힌 계기는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 악마의 이 모든 추태가 다 드러난 계기는 바로 이영학 딸의 친구의 죽음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님이 지금 같이 공범으로서 나온다 만다에 대한 얘기인데 이영학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님의 친구가 집에 오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실제로 따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학은 그 피해받은 여학생을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얘를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의 부인이 굉장히 아꼈던 친구라고 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되게 잘 놀아주고 함께 어울렸던 친구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동기 같은 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추론하고 있는 부분은 성기능 장애가 있었고 특정하게 다르게 성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성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부분이 진짜 성기능에 대한 게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 작용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서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딸이 친구에게 수면제 같은 음료수를 먹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딸이 그걸 알고 먹였다라는 부분과 시신을 옮길 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체 유기죄까지 같이입니다. 시체 유기죄까지 같이 끌고 간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찰이 좀 명명백박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강압적인 부분으로 아빠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닌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경찰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 제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악마 새끼는 자신의 부인까지 그렇게 보내고 자신의 부인을 성매매 및 자신의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 대상으로서도 그렇게 뒀으면서도요,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슬프게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성팔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후원해줄 것을 많이 부탁을 했던 그런 악마 새끼입니다. 실제 이 사람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굉장히 많은 글들을 활발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후원 사이트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정말 많은 글들이 있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핸드폰 번호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디에든 다 나오는 글이기도 해서 저도 그 글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검색을 하면 자신의 딸의 이름으로 한 후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후원 사이트입니다. 이 후원 사이트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희망 이야기, 알려드립니다 라는 칸에 눌러보면 가장 최근까지도 이렇게 글이 올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수술을 했다. 다쳤습니다. 2015년 1월 31일 다쳤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글을 올려서 어떤 부분으로 골절이 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 이 정도가 청구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글이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무언가 일들이 생겼고 많은 것들을 부탁하는 글들이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적인 터울이 약 2, 3개월마다 하나씩 글이 올라온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글들을 아까 중고나라에 올렸던 글과 하나씩 비교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들을 봤을 때 왜 이상할 정도로 어째서 왜 이 사람은 핸드폰의 판매 글들이 이렇게 많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2010년 12월 18일날 글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도 이 사람은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시기에도 계속해서 핸드폰 판매 글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 핸드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전부 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저는 처음에 의심을 했던 게 와이프에 대한 명의로 핸드폰을 가계통을 하고 그걸 그냥 팔아버린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으로 나오면 핸드폰을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없는 핸드폰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판매한 것 같지는 않고, 공기계를 어디서 후원을 받았던가 아니면 공기계를 어디선가 받은 상태로 팔았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자동차 물품도 많이 판매했고 핸드폰을 대체적으로 판매를 많이 한 것, 그것도 미개봉입니다. 돈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 튜닝 행위들,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줬던 대부분의 후원금들이 이상한 데 쓰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후원이 대부분 돈으로만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받는 것도 물품적인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분인지는 더 명명백백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그 후원금 가지고 따님에게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후원금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시켜 딸의 친구까지
성과 관련된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처참하게 하늘로 보내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 데까지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절대 두 번 다시 우리의 공간 안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에 앞서서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잊고 있는 것도 하나 있었죠. 오늘 그 이야기도 하나 해야 합니다. 이 악마를 정말 가능하다면 지구상 가장 끔찍한 형벌로 다뤄주시길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악마 새끼가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시켜서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에 가담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정말 성매매 흔적까지 있었는지까지 명명백백 밝혀서 그 성매매 흔적에 의붓아버지까지 함께 연루가 되어 있다면 합당한 처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따님에 대한 부분도 명명백백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수익 창출 모델로 올리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부금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에 대한 걸 놓치는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 일로 하여금 정말 선량하게, 정말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그 기부 문화까지 모두 다시 응축될까봐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이걸 악용하는 저런 나쁜 새끼들 때문에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사회적인 협의가 조금 더 잘 이루어져서 좀 더 명명백백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가족분이 이 영상을 보실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였습니다. 암의 종양이 있어서 많은 수술을 했고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천사 같은 아이였을 겁니다. 마음도 착하고 굉장히 순수한 그런 아이가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리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 그 아이를 옆에서 늘 함께 해줬고 늘 보살펴줬던 그런 착한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착하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범행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악마들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늘의 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착했고 정말 순수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지켜주지 못했고 자도적으로 미리미리 감시를 못한 어쩌면 어른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이 악마를 저주하고 욕을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별이 된 그 착한 아름다운 아이에게 한 번쯤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제가 검은 옷을 입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뭔가 좀 일이 있어서 옷을 좀 이렇게 불량하게 입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